또 6일차 이제 100일 중에서 6일 이제 말 그대로 시작인데요. 좀 전에 저기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이 100일만 미쳐라와 또 별도의 뭐 소매 판매 교육이라든지 또 창업 비즈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트레이닝을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자신의 하루를 기록한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영상 또는 이 음성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죠. 저도 틈틈이 듣고 있습니다. 좀 전에 몇몇 분들의 사례를 들었는데 굉장히 가슴이 좀 찡하고 자기 자신을 바꾸고자 하는,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일을 너무나 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진정성이 뭐 꾸미지 않아도 그냥 느껴집니다. 말해서 느껴져요. 자, 이렇게 그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들께서 고객을 만나고 또 창업을 중개를 하기 위한 예비 창업자를 컨택하고 또 그들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또 내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내가 당신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는 우리가 이 슬리밍고라는 훌륭한 시스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글자, 한 문장, 그리고 그 단순하게 메뉴와 우리 프로그램 가이드를 설명할 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전 여러분들께서 변화로 들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기 위해서 이곳에 지금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0일만 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100일이 그 100일 동안 해왔던 것들이 의미가 생깁니다. 가치가 생겨요. 해야 할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돼요. 우선순위가 된다는 건 여러분들의 가장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간과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경지로 갈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이지혜 대표님 같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높은 목표를 가기 위해서 첫 계단을 떼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첫 계단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리정돈하라에 오늘 클라이맥스를 찍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요타의 이 정리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현장과 삶에서 요거를 실천해야 되고 진짜 이것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진짜로 하는 분들은 자신들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뭐 큰 표가 안 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을 비약적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고객들과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자라고 했을 때 아니면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미심쩍어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다시금 여러분들 주변,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공간이 타인의 공간, 타 공간, 혹은 내가 관리하지 않는 공간일수록 더 꼼꼼히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식당에 가서도 내가 이 식당에 돈을 지불하고 음식을 먹는 것이지 먹고 난 이후에 이 식당에 내가 먹은 자리를 치울 의무는 없죠. 여러분들은 권리는 먹는 거니까요. 그런데 거기를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식당의 주인은 여러분들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물을 겁니다. 뭐 하시는 분이냐고. 저 옆에서 매장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장님이 혹은 그 직원분이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가지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게 습관화되어져 있는 것이죠. 주변에서 제게 매너가 좋다, 좀 뭐 이런 과찬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제 자신에게 정말 제가 매너가 좋은 사람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매너의 기준에는 한참 못 미쳐요. 그런데 제가 그냥 습관처럼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저는 제 주변에 말씀을 드렸죠. 저는 좀 결벽증이 있다라고.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가서 혼자 먹으러 갈 때가 있고, 혹은 누구와 같이 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구와 같이 가더라도 제가 먹고 나서는 저는 물티슈로 제 먹은 자리에 뭐가 흘려져 있으면 닦아요. 그리고 먹은 그릇이 있으면 막 정리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루틴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 식당에선 저를 항상 좋은 이미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서비스를 줄 때도 있고, 뭐 하시는 분이냐고 항상 물어봐. 그럼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인 거, 명단이 없습니다. 왜 명단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마주치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그것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지금 한산이라는 영화 개봉을 했잖아요. 저도 꼭 보러 갈 건데 이 한산 대첩이 우리 조선 수군의 승리의 이 축포예요. 시작이에요. 세계 최고의 3대 해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스펙타클한 해전이 바로 이 한산 대첩이었죠. 근데 이 이순신 장군이 왜 위대한가라고 봤더니 아주 평범한 것들을 그 중요한 자리에서 비범하게 사용했다라는 그 용기와 실행력 때문에 존경받는 것입니다. 이 명량해전도 마찬가지죠. 꿀들목이라고 하는 그 지형과 바다는 그 지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아요. 근데 그곳을 전장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 그리고 그 시야, 그리고 그 통찰력, 그걸 실행한 용기, 그게 정말 훌륭한 거죠. 하객진이요. 해군에서 사용하는 그 대형 전법이 아닙니다. 원래는 육군에서 사용하는 이 전술 전법이에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어땠습니까? 육군의 대형과 그 전략을 수군에 적용시켰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실행력이 중요한 겁니다. 남들이 동일한 상황을 보는데 그는 비범하게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는 루틴은 우리의 강점과 내가 싸워야 될 곳이 어딘가라고 하는 기준과 원칙이 명확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기 위해서 지금 정리 공부하시는 겁니다. 내 시간이 정리되고, 내 공간이 정리되고, 내 삶이 정리되고, 내 인간관계가 정리되고,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우선인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기준으로 자리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사업에서, 삶에서 여러분들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언젠가라고 하는, 지금 이제부터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언제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언젠간 할 겁니다. 이런 추상적인 답변이나 기준 대신에 지금 바로 할게요.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한을 항상 명기해야 돼요.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전제는. 이해되십니까? 식사하실 겁니까? 예, 언제 드실 거죠? 1시간 뒤에 먹을 겁니다. 누구누구 오늘 미팅 하실 겁니까? 예, 언제 미팅 하실 겁니까? 조금 이따가 전화해 볼게요. 이게 아니고 3시 혹은 4시에 제가 시간이 비는데 그때 컨택할 겁니다. 뭐라든지. 항상 시간이 행위와 붙어야 됩니다. 행위는 시간과 붙어야 돼요. 제가 지금 뭐 입고 있습니까? 저 아침에 지금 땀을 많이 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스터 폴리 안 입는 거예요. 왜? 제 미스터 폴리는 소중하니까. 그래서 땀복 대신 지금 이거 입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왜 입냐? 저는 이걸 입는 이유는 운동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시간은 언제예요? 요거 끝나자마자 녹화본 넘겨드리고 바로 갑니다. 요게 제 행위죠. 이 운동하겠다라고 하는 행위는 몇 시와 언제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결합됐을 때 진짜 제가 운동을 하는 것이지, 뭐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마감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다 공수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지금 우리가 요것을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보관 기간에 따라 물건을 어떻게 분류할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딱 세 가지 기준만 세우면 됩니다. 도요타에서 우리에게 기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쓰는 거냐? 두 번째, 언젠가 쓸 거냐? 그럼 그 두 개를 별도로 구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나중에도 안 쓸 거다. 그럼 그건 또 별도로 구분하는 거예요. 물건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겁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죠. 지금 할 거냐? 언젠가 할 거냐? 나중에도 안 할 거냐? 이 기준만 명확하면 여러분들은 정리정돈 어려울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기준이 없었을 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으로 해야 될 거는 정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 거라는 첫 번째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쓰니까 어떤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갖고 있어야 돼. 관리를 잘해야 돼.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차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 거예요. 이 기준이 명확한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정리 기준이 여러분들 것으로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젠가 쓸 건지. 그러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기간을 정해야 되겠죠? 일주일인지, 1개월인지, 뭐 6개월 긴지, 그게 뭐 분기별로 쓰는 건지, 이렇게 해서 기한이 지나면, 즉 사용하지 않는, 기간만 축내는, 공간만 낭비하는 것이면 처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나중에도 쓰지 않을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의미 없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수배해서 그들에게 주던지, 그럴 시간 없으면 그냥 버리세요. 그냥 줘버리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준하면 정리정돈이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실행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나누거나 처분하라. 이 나눔이라는 거요, 참 좋습니다. 또 다른 환경보호가 저는 나눔이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대기업들과 마케팅은 사라고 합니다. 또 필요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이 시간에 100일만 미쳐라. 우리 경제 대공황을 준비하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저와 함께 생각을 좀 해주지 않겠습니까? 필요 없으면 필요한 분, 이것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분, 정말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분에게 주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리고 가치가 좀 크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판매를 해도 뭐 무방하잖아요. 적절한 가격에. 그리고 안 쓰면 처분해 버리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준이 좀 잡히십니까? 정리는 해야 되는데 뭘 기준으로 할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거, 앞으로 필요할 거,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매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차를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만날 사람, 지금 중요한 사람, 앞으로 만날 계획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여지껏 안 봤던 사람, 볼 필요 없는 사람.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해야 전화번호부터 정리가 되고 내가 집중할 대상에 중요한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5분 학습 들어갑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허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허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특허는 이 발명자의 아이디어가 먼저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발명자가 나 요런 거 세상에 없는 요런 거 기술을 한번 특허를 획득하고 싶다라고 해서 정리를 합니다. 문서화해요. 요거를 보통은 변리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법을 다루는 일을 할 때 우리가 분쟁을 처리할 때는 일반 민법과 산법에 따라 분쟁을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하죠? 변호사와 하죠. 특허는 변리사와 합니다. 그래서 특허법을 다루는 사람이 변리사예요.
그래서 변리사가 변호사가 뭐 특허법까지 다룬다고 해서 한때 사회적 어떤 충돌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는 변리사와 상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문서화하고 점점 어떻게 합니까? 구체화 시켜가지고 특허를 출원합니다. 그래서 특허청에 출원을 하게 되면 관람료도 되고 돈도 내고 심사비도 내고 합니다. 심사 청구를 하면 그곳에서 실제로 심사를 해요. 이게 사전에 있었던 기술인지.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배웁니다. 특허라는 것은 이전에 선행 기술이 없어야 되는 진보된 기술이어야 돼요. 즉, 이전에 비슷한 류나 그런 동일한 기술이 이미 특허가 되어져 있으면 그것은 특허로서 등록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를 했을 때 거절 이유를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거절 이유 통지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발명자가 혹은 특허를 확보하고자 하는 주체가 요것은 그것과 이러이러하게 다르고 그 이 부분은 이렇게 우회해서 이런 방법으로 그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의견서 혹은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거절 이유를 해소하게 되면 이제 다시 특허 결정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거절 이유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이건 거절, 이거는 그 기술 성립이 안 돼요 라고 해서 특허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련의 단순하면서도 약간은 복잡한 과정으로 특허라는 권리가 성립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럼 남들보다 특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얘기를 여러분들이 저처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허 뭐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 코어셋에 해당이 되는 척추를 바로잡는 기술. 자, 여기서 여러분들 교정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 네이버에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검색한 바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라는 것이 교정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련 시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학창 시절에. 교련에서 이제 교정한다는 얘기를 주로 하죠. 그리고 시력을 또 교정한다라고도 하죠. 안경 쓰시는 분들. 그죠?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척추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척추 잘못된 것을 이 근골격계 질환에서 뭐라고 정의합니까? 옆으로 휘면 측만증, 그 다음에 앞으로 휘면 전만, 뒤로 휘면 구만, 그 다음에 요추가 안정화가 불안정하면 전방전이, 뭐 다양한 말로 척추 질환을 설명할 수가 있죠. 그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all-in-one, 많은 것들을 한 가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 특허증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특허증은 정말 놀라운 발명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척추와 관련한 근골격계 질환을 많은 방법론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며 고객들 혹은 환자들 혹은 누군가에게 어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지속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질문도로 역으로 해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24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바로 잡을 수 있게끔 우리 몸에서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로 상품화되었잖아요. 이게 그냥 기술이 아니고 학교에서 얻어진 특허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아이템에서 적용되는 기술이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도 없는 진보된 기술. 그래서 저는 우주 최초라고 이 특허를 명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우주 최초. 우주 최초. 저희는 이 스케일이 커서 세계 최초 이런 거 안 합니다. 우주 최초예요. 여러분들 오늘 고객에게 한번 메뉴 설명할 때 해보십시오. 우리 입는 바른 자세는 우주 최초로 척추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간
획기적인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입니다. 저처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들 클로징 피니시 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클로징만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